네,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3차 함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함수값이 지금 마이너스 3과 0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요. 그럼 대충 이런 3차 함수에 뭐 마이너스 3에서 0에서 높이가 같은 게 이제 예상이 되죠. 그리고 여기의 높이를 뭐 m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x축을 그냥 아무데나 한번 그려볼게요. 네, x축. 주어진 거를 이제 감이라고 잡아야 되니까 gx는 뭐냐면 fx랑 마이너스 fx인데요. fx는 마이너스 3과 0 바깥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과 0 바깥에서는 그냥 나오고 이렇게, 그리고 얘 지금 마이너스 3과 0 사이에서는 지금 얘가 뒤집어져서 나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마이너스 fx죠. 경계값까지 이제 해버리면은 얘는 지금 0에서 지금 같다. 0에서 색칠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3에서 같다. 이렇게 색칠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얘가 바로 지금 요 색칠한 곳이 gx입니다. fx는 색칠하지 않은 요게 이제 fx고, 색칠한 곳이 gx인데 그냥 대충 그렸더니 얘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과 0에서 불연속이 되는 거죠. 불연속인 곳이 두 곳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얘랑 얘가 불연속인 실수의 값이 한 개다. 뭐야, 지금 두 개잖아요. 지금 두 개. 근데 곱해서 지금 그거를 좀 없애버려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얘가 불연속이 발생하지 않게끔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m을 지금 x축으로 딱 해버리면은 얘가 x축이다. 그러면 불연속이 아닌 게 나올 수도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연속이죠. 근데 전 구간은 연속이니까 주어진 조건이랑 달라요. 한 개는 불연속이어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여기서 gx, 일단 gx랑 g의 x 빼기 3이랑을 이제 곱했는데, 얘가 gx는요, x가 마이너스 3과 0일 때는 항상 불연속이죠. 그러면 얘랑 곱해가지고 결과값이 연속이 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뭐냐면 만약에 얘가 요쪽에 있는 게 연속이라면 이제 0이 돼버리면 되고요. 만약에 불연속이라면은 이제 우자함을 계산해가지고 공교롭게도 가게끔 나오면 됩니다. 따라서 연속이면 0이 돼야 되고, 불연속이면은 다 값을 계산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느낌이 대충 듭니다. 여기 있는 함수는 그냥 엄한 함수가 아니라 여기 있는 함수를 3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예요. x축으로, 방향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3의 위치는 이 함수에서는 이제 0의 위치가 되는 거고, 얘는 당연히 이제 불연속이겠죠. 그리고 여기서의 지금 3의 위치는 마이너스 6에서의 값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0에서의 위치는 3에서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럼 3에서 당연히 불연속이겠죠. 네, 그리고 얘는 지금 3에서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 얘는 지금 3만큼 평이동한 거니까. 그러면 오케이, 그럼 여기랑 여기 둘 중에 이제 불연속이 생기는데 둘 중에 하나는 연속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대충 이런 느낌이 들면서 기억을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 풀면은 지금 여기가 보이거든요.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인데 기억에서 그거를 네가 한번 손으로 써서 풀어봐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0에서 이제 연속이냐를 물어봤죠. 그러면 뭐 좋은 기회네요. 저기가 이제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인 구간인데 기억을 풀기 위해서 연속인지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보다 큰 구간, 0보다 큰 구간과 0인 구간은 어디냐면은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m으로 가까이 가죠. 그래서 얘는 이제 m 이렇게 씁니다. 0에서 이제 왼쪽에서 온다면 얘는 지금 이렇게 오는 거죠. 근데 얘도 이렇게 대칭한 거니까 마이너스 m일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m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볼게요. 얘는 지금 뭐랑 같냐면은 마이너스 3에서 살짝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3에 가까이 가는 그런 거랑 같고요. 얘는 마이너스 3에서의 함수값, 얘는 마이너스 3 왼쪽에서 가까이 가는 거랑 같습니다. 그럼 요거부터 먼저 풀어볼게요. 마이너스 3이 지금 여기 있는데 오른쪽에서 오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m이 되죠. 함수값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m이 되죠. 여기는 마이너스 m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 왼쪽에서 가까이 가면은 마이너스 3 여기 있고 왼쪽은 여기죠. 왼쪽에서 가까이 가면은 여기를 향해 갑니다. 즉 m을 향해 가는 거죠. 극한값은 m이 됩니다. 그거 두 개를 곱했더니 공교롭게도 곱한 결과가 다 마이너스 m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0에서는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었는데 이 결과값이 공교롭게도 연속이 되는 결과값이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기억은 참이 됩니다. 그럼 볼게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 둘 중에 하나가 지금 불연속이라는 얘기인데, 얘가 지금 여기는 연속 구간입니다. 여기도 이제 연속 구간이고요. 연속 구간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둘 중에 하나는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이제
연속이 되려면 연속 구간에서 0이 됩니다.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얘가 0이 되던가 얘가 0이 되던가.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한다면 얘가 0이 되면은 불연속 곱하기 0이랑 곱해지는 거라서 0 돼버려서 얘는 연속이 되고요. 그리고 얘가 0이 아니라면은 이제 불연속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가지 케이스가 됩니다. 즉 f에 여기서 지금 0이 온 거죠. 이렇게 f에 마이너스 6이 0이던가 또는 f에 지금 3이 지금 0이던가 둘 중에 하나가 0이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얘가 0이면 얘는 0이 아니어야 되고 얘가 0이면 얘는 0이 아니어야 됩니다. 얘가 0이면 얘는 0이 아니어야 되고 얘가 0이 아니면 얘는 0이어야 되고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하나만 존재하다 하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두 개를 곱한 게 0이다. 네, 0이고 0이 아니고 0이 아니고 뭐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 둘 중에 하나는 0이죠. 그러니까 0이다. 이 니은은 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니은도 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을 풀어볼게요. 요게 x는 k에서 불연속인 실수 k가 음수일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두 가지 중에 하나였잖아요. 불연속인 k가 음수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얘가 지금 얘가 불연속이냐 얘가 불연속이냐, 즉 마이너스 3에서 불연속이냐 3에서 불연속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였는데요. 음수란 얘기는 마이너스 3에서 불연속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0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3에서의 함수값이 지금 연속이고 얘가 이제 0이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얘가 이제 연속이다. 그러면 F3이 0이다 라는 얘기로 결론으로 돼버리는 거죠. 오케이. 이 앞에 이제 요 말은 F3이 0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F3이 0일 때를 물어본 거예요. 0일 때 집합 fx 요거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네, 요거의 모든 원소의 합이 마이너스 1이면 g-1은 마이너스 48이다. 이게 뭐냐면 얘가 지금 근이죠. fx의 근이 fx의 근의 모든 합이 마이너스 1이다. 근데 이게 왜 조심해야 되냐면 우리가 약간 좀 관성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요거 딱 보고 fx는 3차 함수죠. 이제 3차 함수의 근은 우리가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1분의 b가 나온다. 요거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 상관없이 무조건 앞에 두 개, 앞에 두 개만 이제 신경을 쓰면 된다. 이런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쓰면, 이런 걸 쓰면은 틀려버립니다. 왜냐? 얘가 중근일 수도 있단 말이죠. 집합에 있어서는 중복은 하나로 간주됩니다. 근데 이 공식에서는 중근은 두 개로 써야 돼요. 똑같이 써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나옵니다. 허근도 마찬가지로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 공식을 쓰지 말고 그냥 풀어야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쓰고 안 풀리는 친구들이 조금 있었을 거예요. 중복이 지금 사라집니다. 집합에서는 중복을 하나로 치기 때문에 중근은 그냥 딱 하나의 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이렇게 근이 이렇게 두 개 됐다. 3이랑 뭐 6이다. 뭐 그러면 3, 3, 6 더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3 더하기 6 이렇게 이거는 하나로 카운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이제 기억을 하시고, 이 부분이 좀 디귿을 푸는 게 가장 어렵긴 하네요. 디귿을 푸는 게 F3이 0까지는 좀 잘 정리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F3이 0이고 나와 주어진 조건들 다 이제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3이랑 F0이랑 함수값이 같고, 그리고 이제 모든 근의 합이 지금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건 이제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한번 써볼 거냐면 우리 3차 함수랑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세 점에서 만날 경우 근의 합은 어떤 근이랑 이제 어떤 직선이랑도 해도 세 점에서의 근의 합이 같죠. 알파1, 알파2, 알파3라고 한다면 선생님 왜 그래요? 3차 함수의 근의 합은 뭐 직선 fx라고 한번 해봅시다. 3차 함수는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빼기 이제 fx는 0. 요거의 지금 근이 바로 요거 만나는 교점이잖아요. 교점의 합은 어떠한 직선이랑 해도 상관이 없는 게 여기 지금 이 3차 방정식의 세근 알파1 더하기 알파2 더하기 세근의 합은 우리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3차항의 계수와 2차항의 계수만 있으면 된다. 요거를 이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선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쓰면 안 돼요. 얘가 지금 이 공식을 쓰기 위해서는 중근이면은 똑같은 거 두 번 써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근이 이 공식에서는 요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로 이제 간주를 해줘야 됩니다. 집합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에서 0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3과 0, 그리고 최고차항 1이었죠.
최고차항 계수 1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함수가 지금 이렇게 나오던가 뭐 이렇게 나오던가 할 텐데, 일단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함수값이 같은 거 요거를 만족시키는 게 없기 때문에 얘는 이제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된다. 한 번은 구부러져야 된다. 네, 한 번은 구부러지고,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3과 0, 마이너스 3과 0은 지금 같아야 됩니다. 그 위쪽에서 이렇게 같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3과 0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뭐 아래쪽 요쯤에서 이제 마이너스 3, 0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케이스라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아래쪽에서 같은 케이스라면 이제 3은 좀 더 오른 위쪽에 있죠.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근이 돼 있을 거예요. 얘가 이제 x축이 될 거예요. 그런데 얘가 x축이면 어때요? 도전을 해보는 거죠, 계속. 네, 얘가 이제 0이고, 얘 y축이네요. y축이고. 왼쪽에서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이제 안 만날 수도 있는데, 세근의 합이 지금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 일단 지금 3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가 이제 근이 더 생기려면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거 세 개가 되는 게 이제 불가능한 게 뭐냐면, 이렇게 돼버리면은, 일단 얘랑 더해가지고 이제 없어지고요. 네, 그리고 마이너스 3보다 더 큰 숫자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1보다는 훨씬 더 작겠죠. 일단 요 케이스는 안 나오는 거고, 만약에 요 케이스려면은 얘가 지금 마이너스 4에서 이렇게 만날 수는 있겠죠. 4에서 이렇게 만나버리면 어떻습니까? 가능은 하죠. 이렇게 두 개 더하면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두 분의 합이. 예, 세근의 합은 뭐예요? 3과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4. 세 개, 이렇게 근각해서 요거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예, 요거의 합은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5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이렇게 만나는 거, 이거 m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0과 요직선에 만나는 세 점이랑 요직선에 만나는 세 점이랑 합은 다 같다라는 얘기죠. 중근이면 곱하기 1을 해가지고. 그럼 얘가 지금 0이고 얘가 이제 마이너스 3이니까 합을 한 게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5여야 돼요. 그럼 여기가 지금 얘랑 더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거 뭐가 있습니까? 마이너스 2가 있죠. 근데 지금 위치가 바뀌어 있죠. 그래서 모순점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거, 밑에 지금 두 개가 마이너스 3과 0, 3 이렇게 된 케이스는 모순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이제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걸 한번 해볼까? 이 위쪽에 이제 마이너스 3과 0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네, 그리고 얘가 m이고, 그리고 3이 되는 어떤 부분에 x축이 이렇게 있고, x축이 뭐 요쯤에 이제 3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같은 값이고, 요런 식이면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근에서 만났으니까 얘도 지금 세근의 합이 지금 알파랑 베타, 뭐 중근 이런 거 없을 테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3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요거를 갖다 k라고 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3 더하기 0 더하기 k가 또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가 2가 돼버립니다. 그럼 여기가 2가 되는 거죠. 여기가 2가 되는 건데 약간 말이 안 되죠. 2랑 3이랑 지금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2는 이제 왼쪽에 있을 텐데. 그래서 요 케이스도 안 되는 거죠. 그럼 되는 케이스가 뭐가 있어? 마찬가지로 위에 두 개가 마이너스 3이랑 0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3이고, 얘가 지금 만나는 점이 두 개가 있다라고 해버리면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알파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알파 더하기 3 더하기 베타, 여기 x축이고, 뭐지?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한다면, 얘도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지금 요 점이 또 2가 돼야 돼요.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럼 뭐지? 중근 한번 생각해보자. 중근까지 한번 가볼게요. 3에서 중근 가지는 케이스, 이런 뭐가 있지 않을까? 네,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마이너스 3과 0과 여기 지금 k면은 얘는 지금 중근이니까 3 하나가 빠지죠. 네, 그러고 이제 근의 모든 합이 지금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3과 마이너스 4. 요거 좀 말이 되네. 그러면 얘가 지금 세근의 합은 중근 포함해서 마이너스 4랑 3이랑 3 이렇게 중근은 두 개로 카운팅해서 세근의 합은 얼마가 되냐면 얘가 지금 6 더하기 4, 2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거 3개 더한 것도 2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3 더하기 0 더하기 k도 이제 2가 됩니다. 그럼 k가 뭐가 돼야 되냐면 5다. 이거는 말이 되네. 이 케이스네. 요 케이스가 바로 우리가 찾는 케이스였습니다. 오케이, 요걸 찾았으면은 이제 식 세우는 거는 금방이죠. 3에서 중근이고 마이너스 4에서 이제 단일근 가지는 그런 함수가 바로 fx다라는 거죠. 그러면 x 빼기 3이 제곱, x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된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 와중에서 이 상황에서 네, g-1은 48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g-1은 지금 요쪽에 있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과 0 사이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1을 이제 구하라 라는 게 돼버립니다. 우리 fx의 소식을 다 구해놨죠. 그래서 f의 이제 마이너스 1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4의 제곱, 그리고 약간 이제 3 이렇게 됩니다. 4, 4, 16 곱하기 3이니까
3, 6에 18, 3, 1은 3, 48이 돼요. 즉 구하고자 하는 g의 이제 마이너스 1은 네,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1 이걸 구하는 거이기 때문에 네, 마이너스 48이다. 맞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디귿도 네, 참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디귿 같은 경우가 이제 구하기가 제일 힘들었는데 계속 도전을 해봐야 되는, 도전할 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그래서 3차 함수가 있을 때 어떠한 직선이라도 네, 세근의 합은 무조건 일정하다. 이걸 알아야지 좀 계산이 간단해져 가지고 이 그래프의 이 함수를 추론하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네, 중근 이걸 쓸 때는 조심해야 될 게, 중근은 2번 써야 돼요. 2번. 네, 2번 써야 됩니다. 선생님, 이게 하나만 만나는 거거든요. 허근까지 계속 해줘야 돼요. 허근도 이제 합하면 실수가 되거든요. 결례로 나오기 때문에 허근까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아무튼 그 이유는 이거다. 요거 마이너스 a분의 b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1차식이니까 여기에 이제 개수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잖아요. 1차식은 직선은. 그래서 어떠한 직선이랑도 만나는 세근의 항의 합은 같습니다. 그거를 좀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풀기는 되게 어려웠을 텐데 기억니은은 그래서 그나마 지금 곱한함수의 연속 조건 자주 나오는 거라서 했을 거예요. 디귿이 지금 3차 함수랑 직선의 그 관계를 알아야 되는 거라서 약간 어렵죠. 디귿 같은 경우는 네, 개념 퀴즈 좀 많이 줄게요. 그래서 개념 퀴즈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네, 3차 함수 그거를 3차 함수랑 직선과의 관계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사실 기억니은 풀고 시간 없으면은 디귿은 찍으세요. 네, 2번 아니면 5번이잖아요. 확률 50%의 확률로 찍으십시오. 그리고 약간 통계적으로 5번이 더 많이 나옵니다. 네, 5번이 더 많이 나와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 5번 맞다라고 하고 조금 찍으면 됩니다. 일단 기억니은에 이제 참고치는 잘 맞춰야 돼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풀어주시고, 쌍둥이 문제나 유사 문제 필요하시면은 네, 쌤토링닷컴 오셔가지고 문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